자,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입니다. 예, 찬유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가 수행도 하면서 좀 마장이 되어가지고 해쳐야 될 일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영상 녹화할 좀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을 영상들이 꽤 주제들이 꽤 있는데 그러다가 좀 미루고 좀 이렇게 급한 일부터 처리하느라고 해가지고 영상 녹화를 할 짬이 없었어요. 그래고 이번 시간에는 되게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켜는데 계속 이제 세상의 흐름을 둘러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전 영상에서 이전 그 음모론 고찰 주제 영상이죠. 그리고 뭐 일상 영상들 올렸었고 언제야 그게 한참 됐네. 이게 7월 30일이니까 이게 얼추 한 달이 지났네요. 음모론 고찰 영상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어떤 텍스트로 볼 때 선악과 혹은 마구성 오미의 재앙,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 나타난 세상.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육군, 육경, 육육, 육욕 해가지고 인간이 이성이 아닌 본능을 추구하도록 어, 지금 이렇게 판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체스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대한 맷돌 자체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걸 한번 계속 이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런 오미의 재앙, 이걸 가속화시키는 게 결국은 이 문명의 발전이거든요. 문명의 발전이고 해가지고 그 문명인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지만 사실은 대부분 인간이 더욱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나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상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보안성을 갖춘 기술이죠. 이 기술 자체는 사실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텔레그램 자체는 굉장히 그냥 보안성을 극도로 추구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뭐 정당 활동이나 어떤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사상적 자유를 추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보증해 주는 게 텔레그램이죠. 어 근데 대부분 또 보다 보면은 이게 인간이 좋은 이성 쪽이 아니라 나쁜 쪽.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N번방, 뭐 박사방 그런 쪽으로 뭐 노예방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그죠? 본능을 자극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학 쪽으로 빠지죠. 한 다음에 또 대부분 뭐야? 지금 텔레그램이 마약 우리나라에 마약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그 마약이 온상이 된 거죠. 마약 거래. 그래갖고 지금 뭐 심각하죠. 뭐 중고등학생들 여론조사 해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펜타닐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펜타닐 자체가 그거잖아. 히로뽕보다 훨씬 파괴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시작부터 그러니까 초입부터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거라고요. 해가지고 사실 이런 걸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판매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성이 큰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버는 대가로 흔히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이 무섭냐, 귀신이 무섭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약을 팔면서 그 돈을 많이 벌 것을 알겠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된다는 것도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도 알 거야. 그 뭐 항아나 사건도 봐도 재벌 앞날이 창창한 재벌 그 외손녀가 그러잖아요. 막 그 마약 한 번 잘못해가지고 계속 사회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완전 이미지가 날아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사실 마약만 하지 않았으면 뭐 금지 오겸 막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이 파괴와 피눈물을 대가로 벌어들이는 돈이야. 그래가지고 이 재성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보면 이런 거 왜냐면 또 이렇게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별로 이렇게 뭐 직장 들어가서 월급 뭐 200, 300 버느니 이거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뭐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해도 뭐 월 1,500 막 그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20대에 막 좀 이렇게 목돈 모으자 해가지고 뛰어드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고객들을 더 늘려가야 되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게 운상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텔레그램이 너무 이렇게 이런 것도 능력방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운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야 이 텔레그램 세오가 체포됐죠. 근데 뭐 이 텔레그램 세우 자체가 그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이건 전 세계적이잖아요. 국가의 어떤 요청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유저들이 독립성, 그러니까 사찰받지 않을 그런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두고 이제 운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나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네가 그걸 뭐 개인이 자율성과 뭐 어떤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두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마약 사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체포를 한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사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지금 텔레그램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뭐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에 속국이 되겠죠. 합병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들은 일본이야.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 독립부사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카카오톡은 다 사찰되고 하니까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막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뭐 독립부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과연 이 텔레그램이 잘못이냐고 우리나라 만약에 그 가정하에 입장에서는 뭐야 독립운동을 이렇게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합법적인 일본 국가에서는 아 그거 막 되게 막 국가적 허용할 수 없는 그 뭐야 불순문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합법을 벗어난 그들의 활동을 용인할 수 없다 그렇기 위해서 국가적 내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내란범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다 보면 얘가 안 한다. 얘가 그걸 아 됐다. 우리는 그 개개인의 권리를 제공한다. 더 중요시한다. 해가지고 제공 안 한다고 하면 얘가 과연 범죄자냐 그거죠. 얘는 그냥 기술 그 자체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텔레그램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게 좋은 쪽으로 쓸 여지가 있고 나쁜 쪽으로 쓰일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다 보면 인간은 이성보다는 욕망, 본능을 훨씬 더 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타락 쪽에 쉽게 물들는 존재이기 때문에 90%가 결국은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악이 노림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냥 뭐 100% 나쁜 게 막 개발됐다고 해봐. 그러면 사람이 양심적으로 꺼려지게 되는 게 있어. 이건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있네? 그러면 우린 이걸 막아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야. 아, 이렇게 쓰면 되게 좋을 수가 있어. 그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나쁜 것들이 쓰일 일들이 많어. 항상 그러니까 뭔가가 개발되면 항상 이 좋은 쪽을 부각시켜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시간이 지나보면 항상 이 나쁜 쪽만 거대해져 있어. 좋은 쪽으로는 별로 쓰여지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명을 주도하는 게 만약에 사탄적 가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좋은 걸 하나 딱 던져주고 아 이런 가능성이 있어 한 다음에 그 가능성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실제로는 나쁜 쪽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타락해졌게 만드는 그런 노림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갖고 문명이란 게 그래요. AI 지금 챗 GPT 그런 이야기가 뜨거운데 컴퓨터가 뻐벅거려. 잠시 기다려 봅시다. 음, 램이 뻐벅거려가지고 지금 화면 전환이 되는데
제가 이 찰리의 세상만사 시리즈에 그 뭐 어떤 거 그 벌 드론 막 그런 이야기 했죠. 미래에는 그런 막 꿀벌 크기의 거기다 뭐 독침이나 뭐 그런 걸 내장해가지고 어 어떤 독재자가 개발하면 진짜 뭐 이렇게 정당의 어떤 그 반대되는 어떤 수장을 암살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벌 드론. 이게 보면 블랙아이 시즌 5인가 거기서도 이제 벌 노복 벌들에 의한 어떤 그런 게 나오죠. 공격, 인간을 향한 공격.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AI하고 결합하면 그렇게 됐다고. 이게 참 섬뜩한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또 보니까, 한참 전에 개발은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죠, 로봇계가 이제 개발돼가지고 실전에 이제 투입되게 됐죠. 여기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풍경 보면, 되게 웃겨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하고 어떤 국력적으로 잽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스마트전이 승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개념.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처럼 모든 상황을 어떤 그냥 뽀지 아니 그 뭐야 4차 산업으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AI까지 도입해가지고 얼마나 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해갖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알게 모르게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어떻게 혼자 상대할 수가 있어. 계속 그렇게 신무기, 뭐 신개발 자금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 서방 세력들이 러시아하고 러시아의 힘을 계속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서지 않으니까 아싸리 그냥 전쟁에 뛰어들면 적국이 돼가지고 한판 신나게 싸울 수 있는데 뒤에서 은밀하게 돈만 버주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보면 이제 세상 끝물 섬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쟁 자체가 사륙이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영장인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행위였잖아. 사람이 손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행위였잖아. 근데 이제는 철로 된 어떤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는 기계가 인간을 대학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 여기다가 막 박격포 달고 기관총 달고 이게 AI가 더 훨씬 진화해가지고 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군인들이 이게 잽이 되겠냐고. 얘네는 그 성능에서 그 계속 이게 사륙에 특화된 그런 업데이트 정보를 계속 이렇게 AI로 이렇게 알파고 제보처럼 습득하면서 총을 한두 방 맞아도 얘네가 이렇게 뭐 멈추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얘네들은 거의 뭐 정밀 조준으로 어떤 적군이 보일 때마다 딱 사격을 하고 박격포를 날리고 날아가는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막 내장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 로봇계에 또 이렇게 드론이 달려가지고 또 하늘까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엄청 무서운 일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야, 지금 챗 GPT가 명분은 다 그렇잖아요. 막 인류를 돕기 위해서, 인류의 뭐 어떤 가정을 돕기 위해서, 앞서 취지하고 똑같아요. 이 텔레그램하고.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자본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온 나라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건 국방이에요. 국방. 결국은 군사력 증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인류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 뭐 섹스 로봇이나 뭐 그런 거 이제 좀 개발될 조짐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과학 문명이 만들어질수록 나쁜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추배도 56번째 원 보면 그런 얘기죠. 말세에 전쟁의 병사가 없으며 이것들을 다름이 마치 게임 놀이를 하는 듯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AI가 내장될 수도 있고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서방 예언, 뭐 알로이스 혹은 뭐 일본 예언, 뭐 혹은 다른 뭐 중국 예언 뭐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일일이 캡처하지는 않았는데 유심히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래에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철로 된 병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마치 막 터미네이터 같은 막 그런 풍경. 그때가 이제 세상 끝물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레이저총 빵빵 나오잖아요. 와, 그래갖고 막 레이저 나가면 그게 이제 실제로 개발됐다는데 그래가지고 이 영상 보면 그 풍선 날려가지고 레이저로 그러니까 어떤 총이 아니라 그 복사열을 딱 쏴가지고 막 몇백 도로 이렇게 맞은 물체가 증폭돼가지고 이제 풍선이 뻥 터지는 그런 게 이제 개발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3주 전 소식인데 세계 최초 개발은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알게 모르게 이미 다 개발돼 있고 나쁜 일에 다 응용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이거 캘리포니아 화재 많이 달았었는데 그 한 2017년, 16년도부터 많이 달았었는데 제 오래전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나무들 다 피해가지고 집들만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진짜 빔을 내릴 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재가 났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런 영상 살펴보다 보면 또 어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보면 여기서 녹색 빔인가? 그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산불등이 유발되는 막 그런 영상들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이미 막 미국 등에서는 이미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화재가 두 번이나 일어났는데 조 바이든 집만 이렇게 이게 하와이 마우이 그에서 조 바이든이 매입한 어떤 그 집만 그러니까 화재를 비껴나갔다 두 번이나 이걸 비껴나갔다 해가지고 하필 파란 지붕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착민들이 혹시 파란 지붕이 그 에너지 무기 다이렉트 에너지 무기를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 에너지 무기죠. 다이렉트 에너지 자체를 바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나게 하니까 터트리거나 해가지고 비껴가게 할 수 있는 게 파란색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보면은 이거 화면 전환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컴퓨터가 좀 뻐벅여가지고 뭐 이렇게 빔을 뭐 어떻게 뭐 돋보기인가 이렇게 쏘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보이죠. 그리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타는데 파란색은 좀 멀쩡하고 버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마우이 화재 이후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으로 이제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어떤 막 애니메이션 보면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미 막 인공위성 같은 데다가 다이렉트 에너지 무기 빔 같은 거 딱 장착해가지고 그 엄청난 막 그 최후의 무기 막 그런 식으로 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쏘잖아요. 그때 뭐 파란색 집은 건들지 않기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목적이 뭐냐? 부자들이 이 땅을 다시 이제 매입하는 게 목적이었죠. 화재 이후에 그 화재 난 사람 토착민들한테는 거의 뭐 지원금 같은 거, 국가 배상금 같은 거 주어진 거 없고 땅 투기 그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부호들 갖고 땅 뭐 우리가 이제 얼마에 살 테니까 팔아라. 대부분 그렇게 됐다고 하죠. 결국은 목표가 이게 UN 2045 어젠다로 가는데 유엔이 국토의 90%를 장악. 그러니까 유엔으로 통합되는 세상.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 뭐 비슷한 거죠. 했고 스마트팜 시티를 짓기로 했다.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상징에도 보면 이 로고, 무지개가 루시퍼 컬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악한 의제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진실가수 제노라는 TV에 보면은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블로그를 쳐보면 거기에 유튜브에는 올라갈 수 없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잠깐 뭐 이 부분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화재 in August of 2000 built on Maui. But the most coveted property was owned by natives whose families had lived there 원주민들이 for 살던 땅만 generations 화재가 prior to 난다. Hawaii being 그거지. annexed by the US. In August of 2023, Maui was devastated by highly 이 suspicious 화재 과정이 매우 fires.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Roads were blocked off to keep residents
주민들이 탈출한 걸 막기 위해 도로가 사전에 아싸리 그냥 차단되어 있고 from escaping, 연출된 and 것처럼 the U.S. government gave survivors 700달러만 이제 보상, 700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뭐 집이 다 불탔는데 전 재산이 날아가는데 700달러 주면 뭐 난민이 되라는 이야기죠. a mere $700 per household. A conference in April of 2023 met in Viña del Mar, Chile, 여기도 to 무지개, provide the municipality 스마트 with 시티. support in the transfer of knowledge about the theory and solutions of smart cities. A year later, Viña del Mar was ravaged by 그 스마트 시티 계획이 된 데는 뭐라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거나 뭐 그러면 이게 조성이 막 갔다부터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화재가 나가지고 한 번에 싹 밀어붙이듯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막 스마트 15분 도시 곳곳에 여러 곳 막 건설되어 있지. 건설되어 있죠. 뭐 그런 곳이 뭐 이렇게 주상복합단지 들어서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부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경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또 선호해요. 근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기는 막 CCTV 완전 숲을 이루고 그 도시 전체가 막 와이파이 환경돼 있고 하는데 철저하게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되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통제되는 그런 세상을 시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딴 오지나 뭐 그런 환경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그 빅브라더가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인간들을 가두겠다. 사실 그게 스마트 시티예요. 그래갖고 외국에서는 막 이렇게 반대 막 하거나 주민들이 뜻을 모아두지 않으면 막 이렇게 억지로 화재가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제발로 다 스마트 시티 막 선호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에 좀 보면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고 이 마약이란 게 보면은 동의보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결국은 이 마약을 귀신 보는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500년 전인가 뭐 대마시 뭐 아편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자체를 그러니까 뭐 환각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나라 그 선조들은 그걸 귀신 보는 그런 물질로 이제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플라카 제 종말의 카운트다운 영상 처음에 2016년도 무려 소개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진짜 막 그 마약을 하면 악기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막 진짜 막 흉포한 좀비 막 되게 공격성 갖춘 그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방어적 봉인을 해제하고 그 뭐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젊어서부터 그게 영성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고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할 만큼 어떤 그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빌미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하면 안 좋습니다. 호기심이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애초에 그냥 관심도 가지 않고 주변에 뭐 마약 친한 친구가 뭐 마약을 할래 뭐 혹은 한다 뭐 그러면 그 친구 관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끊어버리고 그냥 전화번호에서 삭제해버리고 여자든 남자든 그게 제일 난 거예요. 괜히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막 돈을 빌려도 뭐 자기 자신이 못 갚을 거 뭐 생각 안 하고 어떤 막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막 변명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걸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갚을 수도 없는 돈을 빌리고 막 혹은 뭐 4000%뭐 풍리 대출까지도 막 빌리고 막 해가지고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얽혀봤자 자기가 이제 도움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명 자체가 지금 특이점이잖아요. 지금 뭐 문명이 기술 발전 속도도 그렇지만 AI의 발전 속도도 특이점을 이렇게 지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수적으로. 넘어가라. 모래시계 빨리 넘어가라. 모래시계. 오케이.
가지고 뭐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문명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명이 기하급수적으로 혹은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은 곧 인간이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사악함도 끊임없이 따라붙고 본능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약 무슨 노예방 딥페이크 혹은 뭐 살인무기 살상무기 그런 쪽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자본이 쏠리는 거야. 항상 관심이 쏠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특이점, 그러니까 인류사에서도 특이점이 온 거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 지금 문명이 막 무한 가속 발전하는 게 지수적으로 특이점이 온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그건 인간이 정신 문명적으로도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사악함이 급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들은 다 예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온갖 막 문제들 막 요새는 막 그렇잖아. 맨날 뉴스 쳐다보면 눈만 마주쳐도 막 살인 사건 나고 뭐 80대 노인이 20대한테 한마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그 한마디 잘못했다고 했고 막 대낮에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인간도 사나워지고 흉패해지고 왜? 본능을 추구하니까. 그 본능을 견인하는 게 뭐야?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오미의 재앙이 다시 이제 선악과의 씨앗을 이제 가지를 치고 줄기를 쳐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들이우는 게 지금 이 문명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예전에 얘기했지만 어딨지? 이렇게 버벅이냐? 컴퓨터가 열을 받아서 그런가? 지금 문명 자체, 과학기술 자체를 대변하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잖아. 그죠? 이거 이야기했었죠. 짐승이수 2022년도 6666. 막 이렇게 66 로고 보이고, 비스트. 하필이면 이 알파벳도 비스트, 비치. 딱 맞고. 지금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지만 이 최초의 애플 컴퓨터가 뭐예요? 666.66달러에 판매돼가지고 666을 대변하고 있고 또 애플 컴퓨터 뭐예요? 애플 스마트폰 뭐예요? 응? 애플에서 결국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었지만 이 최초의 로고는 선악과 그 나무 아래서 선악과 따먹는 그 로고였단 말이야. 그게 점점 이렇게 바뀐 건 거야. 지금도 이렇게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상징을 대놓고 드러내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 자체가 인류를 더 타락하고 사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사령 집단 해가지고 어떤 많잖아요. 아리조나 윌더 인터뷰나 뭐 그런 거 내용 보다 보면 그죠? 과학기술 첨단 기술을 전수받는 것도 무슨 개시처럼 걔네들은 악한 오컬트 의식을 버려가지고 개시처럼 이렇게 전달받는다고 하잖아요. 또 컴퓨터가 뭐야? 이 아스키 수비랑 이 안티크리스트 캘큘레이터 컴퓨터 수비학으로 컴퓨터를 입력하면 666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한두 번이 아니야. 666.66에 666에 해갖고 육진 인간의 유격을 계속 이렇게 더 강화시키기 위한 매트릭스, 리버스도 하면 33, 33도 프리메이슨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상 프로그램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컴퓨터 자랑하고 싶어갖고 애플 로고 보여주고 스마트폰 자랑하고 싶어갖고 애플 스마트폰 그 로고 딱 보여주면서 인류의 타락이 어쩌니 그러니까 구원이 어쩌고 한다는 거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악의 상징인
그런 거를 자랑하게 바쁘면서 남한테 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할 계제가 아니라 그 얘기는 거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이때 막 백스 할 때 또 비비비 했는데 막 마크 뭐 B 해가지고 막 마크 오브 비스트 뭐 그런 느낌. 항운 키트도 나왔고 세상이 점점 이 666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주의 백매스킹 이야기 했었죠. 봐봐 요새 이거 뭐 피카부 그 노래 한참 히트 칠 때 유튜브에 보면 막 하루에 한 열댓 개씩은 막 그 안무 따라하는 막 젊은 애들, 젊은 여자들이 안무 따라하고 막 길거리에서 그런 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쉬지도 않고 올라왔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고 막 사람들 점점 공황장애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상해지고 있잖아. 참을성이 없어지고 막 쉽게 막 우울해지고 막 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게 늘어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 프로그램에도 이거 백매스킹 돌리면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런 걸 부모들이 무자각하게 보여준다고. 근데 뭐 이걸 꼭 백매스킹으로 들어야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방향으로 들어도 영향력이 있게끔 그렇게 미묘하게 악한 영들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걸 어떤 부모가 견제 없이 계속 이렇게 듣고 자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악해지고 막 대들고 막 마약 같은 거 막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호기심에 막 하게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문을 열어준다는 거야. 빌미를 열어준다는 거야. 계속 내성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방어벽을 점점 없애가지고 점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침투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갖고 그런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지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자체가 사악하다. 이런 텍스트가 근데 이런 관점이 제가 막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봐도 이런 관점이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 있어요. 이거 블로그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그곳에서 이제 소개한 바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애니 닥터스톤 장면 있죠. 장면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 그 생쿠가 가학을 대표하는데 얘 보면 약간 좀 사탄적인 캐릭터인데 좋게 나와. 그 다음에 이 반대급부에 있는 애가 되게 막 원신처럼 막 하고 되게 강한 애인데 걔는 그러니까 이 돌에서 깨어난 인류가 젊은 사람들만 어른들은 다 배제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구축하고 그냥 순수하게 자연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악당처럼 나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생프라는 인물이 모래시계가 점점 이렇게 뜨네. 어, 이 생쿠라는 인물이 사탄적이면 사실 그 반대편의 인물이 악당처럼 나오는 사람이 그 예수를 예수에 대비되는 그런 거죠. 그죠? 어린아이처럼 되고 천국은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유토피아 뭐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생쿠의 친구 나눈 거 보면 잠시만요. 예. 방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좀 저한테는 좀 큰일이었는데 나중에 뭐 소개할 일이 있겠지만 좀 한참 동안 대청소를 하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잠시 맥이 끊겼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도 사실 녹화를 하는데 깜빡 이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녹화를 해가지고 한 17분 정도 이렇게 떠들다가 다시 녹화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좀 리바이벌을 하기가 참 싫은데 아무튼 그래도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 생프라는 인물이 과학 발전, 문명 발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캐릭터고 아까 그 대립각인 악당이 사실은 예술적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래가지고 이 생쿠의 친구가 666 핸드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공교로워. 이렇게 막 이상한 오컬트 방패 나오고 이런 것도 빛을 전해주는 이 생크가 사탄적 어떤 메커니즘인데 결국은 이 문명을 이끄는 이 세상이 신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인다. 오메가 트라이브 옛날 그 만화책도 참 재밌었죠.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적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주가 한 군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666 핸드사인 크롬이란 그러니까 이 생크의 친구가 크롬인데 얘가 하필이면 이름도 크롬이야. 크롬인데 크롬이 666 로고잖아. 근데 얘가 또 나와가지고 666 핸드사인을 하는 거야. 크롬이란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생크 이 적그리스도 캐릭터의 친구 크롬 666.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의 뭐 텍스트나 우연이 아니에요. 그 길게 보면 에녹 3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루시퍼가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를 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이 되고 반역이 됐다. 그 에녹 3서 자체가 위설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고 유란시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칼라가스티아 영주 루시퍼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여기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일관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루시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신의 계획은 인류를 굉장히 천천히 발전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수렵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도록 농경을 하고 약간 굉장히 그를 했는데 그럴 계획이었는데 루시퍼가 끼어들어가지고 루시퍼 딴에는 그게 연민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가져다 준 빛이 존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인류 문명을 극가속시켰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볼 때는 신의 뜻에 벗어나게 되는 어떤 계획을 망치는 그런 게 돼가지고 고차원적 반란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일루미나티 심볼에 관한 어떤 이미지들이고 직각자 컴퍼스 이게 단순한 뭐 무당에서 말하는 뭐 작귀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센 그죠? 어떻게 보면 악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하면서 이끌고 있는 굉장히 어떤 그죠? 그 악의 총대장과 같은 굉장히 큰 악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 일파에서 또 뉴얼 오더 그쪽 일파에서는 이제 진정한 신으로 이제 받드는 거죠. 자, 이미지를 보면은 갖고 이게 세상이 현대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다 어떤 그런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뭐 그 김독자 그 뭐지 그 웹툰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오는 거 막 그 성자들 나오고 막 해가지고 보면 사람이 신의 뜻에 따라서 각자 섬기는 신의 뜻에 따라서 대리 전쟁을 치르듯이 뭐 제우스 신화에도 막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신을 사탄으로 하고 사탄이 온천하를 깬다고 하는데 불교로 볼 때도 마왕파순 파피아스라고 하죠. 나의 마음은 능히 그물을 만들어서 허공을 두루하게 할 수 있으니 사물은 내가 쳐놓은 영역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이미지가 그거죠. 그죠? 666 핸드사인, 사탄이 손사인, 거기다가 두 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고망송, 밥보매 딱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딱 그 마왕, 그죠? 그러니까 예언서 같은 거 보면 그 백스 하여튼 뭐 질병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전염병이 커다랗게 말세에 일어나는데 그 일본 예언 보면 그 신도 요새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 사령 집단이 일으킨다고 하죠. 사령 집단이 뭐예요? 사교예요. 사교, 마교. 그러니까 그 마교에 홀린 애들이 그 마교 엘리트들이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들쑤셔가지고 한따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좀 이렇게 아마겟돈이 시작되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계획들이 시작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마귀도 해가지고 이때는 말세는 사탄의 지배로 마왕 그 파피아스의 지배로 먹는 것 같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자비의 마음은 없고 시기의 질투만 가득하게 산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죠. 요새 막 길 가다가 막 눈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너무 막 그 흉악범죄들이 정말 사소한 막 그런 일이 참지 못하고 쉽게 나타나잖아요. 거기다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 뭐 그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로지 돈을 쫓아서 혹은 뭐 본능을 쫓아가지고 뭐 딥페이크 범죄 뭐 혹은 뭐 이렇게 국가적 이기를 쫓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뭐야 이걸 뭐 말이 좋아 로봇 깨지 결국은 살인 로봇을 이제 전쟁에 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물질이 만물이 영장을 이제 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 AI의 어떤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스타크래프트의 오버마인드처럼 어떤 초강력한 AI가 이 로봇 AI들을 다 만약에 통제하게 되면 인류는 순식간에 그저 쿠데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는 거와 같다. 이 최애 아이 2기에서 나온 장면인데 영국 장면인데 봐요. 이 마왕 파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일루미나티 전시한 피라미드 뭐 해가지고 딱 보면 이렇단 말이야. 이 최애 아이가 요새 굉장히 핫하게 뜬 애인데 이렇게 핫하게 뜬 애니에도 별로 이렇게 무관계하게 이런 장면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타락했다 그거죠. 원래 취지는 외로웠던 사람들이 전 세계와 교류하고 더 많은 교류의 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그렇다는 환상에 빠지지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전화기도 없던 시대 막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집안에 인터넷도 없고 맨날 그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TV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깥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 같은 막 드라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혼자 다니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 두세 명씩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굉장히 친한 친구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일들을 벌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혼자만이 그 단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더운 날에 땀 흘리면서 힘들게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술 마시고 뭐 해봤자 별로 재미도 없고 차라리 집에서 들어누워가지고 편하게 한 걸음도 안 떼고 들어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다 그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혼자만이 갇힌 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절을 낳는다. 소셜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이게 또 더 막 인스타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구독자 수에 따라서 더 이제 시기와 질투 혹은 뭐 이렇게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또 허영을 유발하게 되고 자기는 뭐 월 200 벌고 300 벌면 그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고가 뭐 전문에도 뭐 기본 막 한 월 한 2천씩 버는 애들 3천씩 버는 애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만큼 안 쓰고 남들 앞에서 막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까오가 안 살고 나고자가 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착각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본 산산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시속 15km로 태풍의 눈이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데 또 외부는 굉장히 막 처음에 시속 250km 그러니까 미국 허리케인에서 굉장히 강한 급 뭐 플로리다 뭐 몰아친 막 그 허리케인 있잖아요. 시속 250이면 초속 70m거든. 그러니까 막 봉고차가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지붕이 뜯겨나가고 막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엄청난 태풍이 왔는데 이게 참 묘하게도 일본이 그 바나나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성진국인지 좀 이렇게 불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나나 모양처럼 이렇게 그 바나나 모양 그대로 이렇게 태풍이 그러니까 육지를 제대로 관통해가지고 완전 일본
전체를 초토화시키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매우 천천히. 그러니까 막 집에서 뭐 대청소 한번 하려고 하면 진공청소기 막 굉장히 막 세게 돌려가지고 매우 천천히 스캔해 가듯이 하면 엄청나게 이제 대청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일본을 대청소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일본 누리꾼들이 그런 내용이는 누가 이 일본을 악의적으로 태풍을 원격 주착해가지고 완전 이게 완전 강냉이 털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수많은 지오 엔지니어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하프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보면 카르마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 뭐야 세계 2차 대전의 전범 그 이전부터 좀 이렇게 일본은 그러잖아요. 막 좀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제대로 된 복지가 없었고 항상 엘리트들 성주들 뭐 사무라이들 걔네들만 좀 이렇게 잘 살고 밑에는 막 이렇게 스타리 대상이었고 혹은 뭐 지금 전 세계에 좀 이렇게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죠. 뭐 JAV 치면 쫙 매달 쫙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해가지고 그렇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옛날에 그 뭐 성경이나 뭐 그런 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런 걸 굉장히 좀 큰 죄악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성적 문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를 어떻게 리드하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같은 거 항상 경계해야 되고 이 레이디 가가 2017년도 나온 넷플릭스 다큐인가? 155cm 도발 여기도 딱 전시안 있죠. 그러니까 유명인사들 전시안 막 이거 핸드사인 하는데 레이디 가가 방송 인터뷰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점점 지배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해가지고 이 레이디 가가도 인터뷰 보면 이 영화 자체에서는 이 좀 이렇게 다 편집되고 막 그랬는데 그 영화 실제 이제 다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다 이야기했다는 거야. 레이디 가가가 자기가 일루미나티에게 영혼을 팔고 그 순간 뜨기 시작했다. 그때 뭐 일루미나티 왕자를 만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렇게 젊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막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간인지 아닌지도 모를 막 그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화신화 돼가지고 나타난 어떤 남자에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을 대가로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점점 내 영혼이 어둠에 잠식돼 가는 걸 느낀다. 영혼을 뺏겨가는 걸 느낀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지금 현 시대의 미디어는 그렇다. 아까 그 사탄주의 백매스킹 예도 들었지만 그것도 어떤 문화 그러니까 문화, 과학 이 모든 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은 레이디 가가 이거 뭐 고기 옷을 입고 뭐 새빨간 피 흘리는 고기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혹은 이 더러운 새 개구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경적 대립을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해가지고 하나하나가 그렇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배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엄청나게 겁남이 발생해가지고 거의 뭐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는데 여기서는 딱 선을 행하면 가히 한 집안의 재난을 면할 수 있으리라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유튜브 음모론을 하면서 그래도 한 1000명 정도의 사람하고 댓글 교류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 그 분포도가 딱 두 가지가 좀 이게 주류가 돼, 두류가. 그러니까 이쪽 40%는 되게 현실주의적이야. 현실주의적인데 어떻게 가냐 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음모론적 내용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만 딱 골라먹어. 그러니까 뭐 백신 맞지 말자 그러면 그거 딱 안 맞고 하면서 혹은 뭐 이렇게 뭐 이쪽 부동산 경기가 조만간 폭락한다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현실적 대비를 하고 혹은 뭐 쌀을 충분히 막 비축을 하거나 비상식량을 비축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최선을 할 수 있는 거에만 따져. 그러니까
현실적 이기를 빠지는 곳에서만 빠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빠지게 되면 결국 그것도 이익에 젖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선을 행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반대급부는 어떻게 되냐? 이런 세상이니 이 말세고 더러운 세상이니 결국은 우리 자신은 영성적으로 가야 된다. 빛이 몸이 되거나 아니면 1차 아니 뭐 휴거 공준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수양을 하거나 입신 갈고 닦고 내면을 정갈히 하고 혹은 뭐 순결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세상 사람들 뭐 태풍에 쓸려 나가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다. 나는 나 자신의 어떤 살아가기 위해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나 자신을 자꾸 초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신이다. 나는 원래 신이고 신성을 회복할 뿐이다.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또 꼬여. 그러니까 한마디가 더 해가지고 결론이 꼬여버려. 하다 보면 그건 영성적 이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현실적 이익에 빠지고 이쪽은 영성적 이익에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말세가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하기가 어려워. 이쪽에 하다 보면 이쪽도 삼천포야.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도 삼천포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 그 둘 중에 두 가지 중에 선을 제대로 행한다는 건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별개의 개념.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든 혹은 영성적 이익을 추구하든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잘 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돕겠다거나 구한다는 생각에서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어떤 내가 특별한 무언가가 된다기보다 뭐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뭔가를 그냥 특별히 뭔가를 된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존재해요. 평범하게 그냥 있으면서 그냥 인간이고 무리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 하지 말고 지금 뭐 이렇게 혹은 뭐 무리해서 뭐 내가 뭐 득도를 한다거나 뭐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평범하게 지내는데 지금 세상이 매우 막 사갈 같고 악해지고 하니까 거기서 나는 좀 정의로운 편에 있어야 되겠다. 그쪽에 이제 선을 행하는 쪽에 계속 이렇게 스코어를 쌓아야 되겠다. 그거에만 좀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뭘 이렇게 갑자기 훅 점프해가지고 내가 뭐 신이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뭐 갑자기 막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보통보다 난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남을 돕고 이런 마음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긍휼함을 가지겠다. 그쪽을 집중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지금 욕심을 내고 말 하지 마. 뭐 휴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다 보면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삿땡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잖아.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나다 보면 한 100명을 만났어. 근데 다 너무 확신에 차 있어. 확신에 차 있는데 그렇다고 그 확신에서 9가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9가지는 이 10가지 중에.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너무 더해져 있고 그게 거침이 없어지면 막 삿된 2가지 3가지를 덩달아 말해. 덩달아 말하면 틀린 거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어긋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와 사법은 종이 한 장 차이. 천지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법과 사법은 거기서 사심이 자기 자신의 진리적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심이나 욕망적 시각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보태지게 되면 그때 천지 차이 결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지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너도 나도 다 내가 구세주자 갑자기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심지어는 막 어제 그 SNL 코리아 보니까 뭐 MG 무당 해가지고 무당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 막 귀신 뭐 무당 귀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무당도 하나의 구세주처럼 지금 춘추 전국을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막 이렇게 들끓고 혼란을 가중시켜. 그 다음에 같은 무당이라도 또 뭐 같은 이쪽 계통이라도 서로 정반대의 것을 말해. 정반대의 것을. 뭐 이쪽을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을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정반대란 말이야. 정반대.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막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냥 헷갈리고 더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조금 이렇게 좋은 쪽에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이렇게 다음 여정의 길이 제대로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영상을 오랜만에 다쳐가지고 오랜만에 시작해가지고 이모저모를 다 얘기했는데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모저모를 이야기했는데 주된 점은 이 과학 문명 혹은 예술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취지는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일할이고 구할은 실제로 이렇게 점점 인류가 타락하는데 가 있고 과연 그것이 우연에 의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어가지고 이렇게 면면하게 인류 역사를 지배해오면서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 세상에서 그게 계속 이렇게 의도를 숨긴 채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한번 고찰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뭐 유백온 추배도가 아니라 추비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네. 그 유백운의 추배도를 보면 이 사람은 또 말세 또 도통문자 하는데 신대인을 이야기하네. 신대인이라 제 성씨가 이 신씨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신대인이라는 건 아니고 솔직히 나는 이걸 하라고 해도 하기가 싫어. 근데 그게 얼마나 비정한 일인데 1만 명 중에 9천 명이 죽는 이 세상에서 뭘 이렇게 고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 밑에 10명이 따라오는데 9명은 죽어야 되고 1명만이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정한 선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냐. 저는 초등부 다니면서 반장이나 부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완장 차는 거를 이게 추대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완장 차는 거에 대해서 그 좋은 거냐 그 얘기죠. 그 부담스럽고 뭔가 부자유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해가지고 이거는 유백운 빅인데 여기 증산하고 이제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여기 이미지에서 이 내용을 잠깐 이렇게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천둥지둥에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사무치더라. 동서남북이 때가 다하였고 말세 시대에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 며칠 동안 세상이 깜깜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걷어 버려 성령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리로라. 이때는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사무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고한 흑암3일에 나타나죠. 14.8 카드에도 나오고 알로이스 이르마이언가 그 예언에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흑암3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좀 언젠가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기서는 뭐 인터넷이 안 되고 역시 이제 그때 이제 뭐 집안에 전등 같은 거 켜려고 해도 그러니까 전기로 돌아가는 건 다 안 된다고 막 그런 내용이 있죠. 한데 이 흑암 3일에 대한 내용도 꽤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또 소개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준비를 했어요.
이거 배터리 없이 가는 태엽시계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3만 얼마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이 쓰레기 봉투 뭐 그죠? 창문을 막아야 되는데 외부에 그 아무튼 그 공기가 전혀 스며들 수 없기 위해서 검은 뭘로 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멀었지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두자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흑암 3일에 대해서 이게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3차 대전이 일어난 어느 시점에서 그게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다 전달을 하지 못하고 내용을 좀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찰리스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